조선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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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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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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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이틀 전쯤 말씀을 드렸었죠.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의학전문대학원생이요.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전화를 마음에 들지 않게 받았다고 해서 2시간 넘게, 1분 4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뺨을 때리고 배를 차고 폭행을 했는데도 벌금형만이 선고돼서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대학교는 징계조차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결국 이 학생 제적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학교 측이, 아니 3월 달에 사건이 났는데 진짜 보면은 이 학교도 아주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예? 아니 인지에 부랴부랴 언론에서 떠드니까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을 떠나서 예.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걸 진작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조선대가 그 학생을 제적시킨 조항도 예. 학생 간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혔을 예. 때 그걸 제적 사유로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소한 뭐 다툼 끝에 뭐 손가락으로 약간 긁힌 거 이런 거는 뭐 예. 제적 사유로 삼기는 어렵죠. 제적이란 건 학생한테는 그렇죠. 거의 사형 선고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온 게 그 예. 당시에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갈비뼈가 2대가 금이 그렇죠. 갔다든가 이런 걸 알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조치를 안 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남녀 간에 있죠. 다툼에서 그 원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비록 여학생이 예.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폭행을 해서 이 정도 상해를 입혔으면요. 제적했어야죠.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학생이 34세인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폭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학생을 지금 이 기소되기 전에 이미 2번에 걸친 유사한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3월 28일 날도 폭행 당시에 그 전에 가혹한 행위의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하니까 3월 18일 날 당시에는 바로 녹취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녹음을 한 거군요. 이 녹취를 했는데 이 사건이 계류가 되면서 6월 달에 또다시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여성을 의대를 비하한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서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이 사안이 한꺼번에 합심이 돼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1심 형량이 알려졌을 때 즉시 이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서 학칙에 의해서 학칙이 학생 간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일으키면 제적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제적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실태 조사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학교는 왜 손 놓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요즘 그 학원 내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학교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었을 예. 텐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추측컨대 뒤에 상당히 부모라든지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 중에 무슨 지역의 유력자는 없었는지, 예?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혹시 그런 정실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가지고, 왜냐면요, 저렇게 한 번씩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통하는 사회가 돼버리면요, 앞으로 저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단호히,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그 배경까지도 철저히 좀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이것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 아닙니까? 데이트하는 연인들 간에 일어난 건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 것이 한 2만 건 사례가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40% 정도는 또 당하고도 다시 또 만난다고 그러네요. 그 가해 연인을. 근데 이제 지금 그 여성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로 보면 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때는 4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를 한 연인에 대해서 눈물 호소하고 나 잘못했다 빌고 설득하고 이럴 때 넘어가면 또 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폭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무조건 알려라. 가족이든 친지든 아니면 여성폭력 전화가 1366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신고를 하는 게 분명히 하고. 세 번째는 흔적을 잡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당한 부분을 사진을 찍고 채정을 하고 아니면 병원에 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설사 그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본인이 결정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에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가해자를 만나라는 것이 이 여성 폭력 전문가들, 피해 예방 전문가들이 조언이더라고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금 2015년 예. 7월 말까지 예. 순수한 데이트 살인이 예. 64건입니다. 그리고 연간 100건 정도씩 데이트 살인으로 사망을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2% 내에는 남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이거든요. 근데 좀 그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서프라이즈라 그래서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거나, 그다음 남자친구가요. 그 다음에 사무실 앞에 나타나거나, 분명히 공식적인 회사나 미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났느냐, 예. 누구랑 술 먹었느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고 캐묻는다던가, 그 다음에 갑자기 전화기를 검색을 한다라던가,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스토커 기질이나 집착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결국 폭행을 하고 무릎 꿇고 빕니다. 그러니까 일견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성향은 나중에 데이트, 살인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별 살인에 다다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 변호사님, 그 판사 출신이신데 이 판사 입장에서 볼 때요. 자, 지금 1심에서는 어쨌든 제적당할까봐 예를 들면 벌금형을 한다. 제적당했어요. 그럼 2심 판결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지금 검사도 같이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양쪽에서 또 학생도 또 예. 좀 어떻게 철면피라고 할까 같이 이 형이 예. 무겁다고 항소했는데요. 2심에서 지금 이 여학생의 그 어떤 상태가 다시 한번 언론에서 조명되고, 예. 그 다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했기 예. 때문에 2심에서 아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만일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개됐을까를 한 번쯤이면 생각하게 됩니다. 언론의 중요성도 그래서 아울러 생각하게 됩니다.